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한 학년 잘 마무리하셨죠? 방학 시작하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어, 진짜 세상 살 것 같습니다. 지난 한 1, 2개월은 진짜 공부를 꼭 해야 된다는 부담감으로, 공부를 진짜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담감으로 다른 뭐 취미 활동이나 막 뭐 영상 찍기, 글 올리기 뭐 이런 것 등등은 좀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안 하고 살고 있었어요. 이제 방학 됐으니까 좀 누려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요즘에 가장 이제 제 마음속에 가장 큰 이슈인 비자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거 진짜 모르고 왔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살짝 말을 했거든요. 비자는 정말 현실이다. 저는 그냥 긍정적으로 그냥 될 대로 되라 스타일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옆에서 진짜 국제학생으로서 로스쿨 좋은데 안 가면 탑14 안 가면 진짜 JD 디그리 가지고 있는 그냥 평범한 다시 뭐 직장인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남의 말 잘 안 듣고 안 된다고 하면 또 진짜 해보고 싶은 성격에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이런 패교의 열정을 가지고 저는 그냥 왔거든요. 뭐 패교의 열정에다가 배경 지식이 없었던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이제 몸소 겪으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 내가 이걸 했었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그냥 그 경험에 맞춰서 겪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순간순간에 잃게 된 기회도 많았고, 그래서 혹시나 전혀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경험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인으로서 이제 여기에 국제 유학생으로 오면 비자가 학생 비자예요. F1 비자. 이 학생 비자는 학교를 통해서 나한테 배부되는 거고, 그건 아마 유학 오시기 전에 그 비자 다 따셔서 오셔야 될 거예요. 그럼 그 학생 비자로는 이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학생 비자, 말 그대로 학생 비자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일을 어떻게 우리가 계약을 해서 월급을 받고 아니면 뭐 자원봉사를 하든 인턴을 하든 여기서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CTP라는 거예요. 얘는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의 약자인데요. 말 그대로 학교에 있는 실습 과정 코스를 등록해서 거기에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학교 밖에 있는 인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OPT라는 거예요. 얘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인데요. 얘는 국제학생에게 졸업 후 1년까지 일할 수 있는 법적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CPT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걸 어떻게 발급받아야지만 나는 법적으로 안전하게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자, 일단은 학교에 가면 국제학생센터가 다 있어요. ISSS라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떤 학교마다 다르겠죠. 어찌됐든 국제학생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부서인데, 오리엔테이션 기간이 있잖아요. 로스쿨 입학 전에 저희는 일주일 동안 그 오리엔테이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루 잠깐 이제 모여가지고 국제 학생에게 꼭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때 메인 그 주제가 CPT랑 OPT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중요하니까. 이거 어기고 법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상태의 신분에서 일을 하면 불법이고, 그러면은 내가 그걸 법을 어긴 거고 그럼 추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되게 매우 중요한 건데, 저는 그때 전혀 모르는 상태로 입학을 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체감을 하지 못했고, 어찌됐든 지금 들으신 분들은 이제 8월에 입학하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 OPT와 CPT에 대해서 학교에 있는 국제학생센터에서 정보를 꼭 완벽하게 이제 숙지하시고 1학년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제 경험을 통해서 얘기해 드릴 건데요.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CPT네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실습과정 수업인 거죠. 내가 배우고 있는 전공과 관련된 곳에서 학교 밖에 오프캠퍼스에서 인턴이나 자원봉사 같은 것을 할 때 이거를 학교에서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점으로 인정해 주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그 인턴 자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겠고, 뭐 이렇게 직접적 관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등록을 해주는, 승인을 해주는 절차가 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그 인턴을 인정해주기 위한 엑스턴십 프로그램이라는 수업을 반드시 듣게 이제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교육과정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학교 밖에 있는 인턴을 하더라도 반드시 학교에 있는 엑스턴십 프로그램 수업 하나를 3학점짜리 수업 하나를 수강 신청해야지만 학교에서 CPT를 발급해 준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발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국제학생센터로 이 CPT 발급 신청서를 내면 되고요. 그 양식은 학교마다 홈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한 장짜리 양식인데 그거를 제출하면 되고요. 학교에서 발급을 또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시일이 뭐 일주일 이상 걸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인턴을 시작하기로 한 시작일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내서 그게 발급이 돼야지만 내가 법적으로 일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이 날짜가 안 맞으면 사실은 이것도 불법입니다. 내가 승인을 받은 날짜가 반드시 일을 시작하는 날보다 앞에 있어야지만 이게 불법이 아니게 합법적으로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학교에도 신청하는 것이므로 비용도 무료입니다.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수업 신청하고 CPT 신청하면 되는데 이제 수업 신청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CPT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3학점짜리 엑스턴십 프로그램을 신청해야지만 되는데 아시다시피 1학년 수업은요 학교에서 필수 과목으로 이미 꽉 차서 나와요. 거기에 추가로 3학점을 더 신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봄학기, 가을학기에는 기본적으로 엑스턴십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CPT를 받을 수 없고 그 말은 내가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학년 봄학기와 가을학기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제 좌절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폐기와 열정으로 첫 번째 가을학기를 보내고 그 겨울방학 동안에 이제 인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오퍼를 받았고 너무 들뜨는 마음에 그 오피스랑 저는 봄학기 시작 1월부터 일할 수가 있어요 라고 이제 다 얘기를 맞춰놨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엑스턴십 코스를 신청했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난 지금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다시 오피스에 얘기해서 사정해서 나는 이번 학기에 일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여름 방학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는가 얘기를 나눠서 원래는 1월 시작이었는데 일을 6월부터 여름 방학 동안에 하게 되었습니다. 5개월 밀려난 거죠. 그때 사실 되게 처음으로 좌절감을 느꼈어요. 비자를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시점이라고나 할까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고 또는 뭐 능력이 있다고 한들 여기서는 그냥 이방인이구나. 이게 비자로 합법적으로 되지 않으면 나는 일을 할 수 없구나. 근데 제가 그때 나 인턴 안 할 테니까 자원봉사하면 안 되겠냐라고 했지만 자원봉사도 일과 관련된 자원봉사도 반드시 이거 CPT를 받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더 좌절감을 느낀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봉사를 하겠다는데도 안 되는 건가? 뭐 이랬었죠. 여름 학기가 됐어요. 그럼 일을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 두 번째 난관입니다. 여름 학기는 필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학기는 내가 선택하는 거죠.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추가로 돈이 든다는 거예요. 등록금이. 저 같은 경우는 장학금만 믿고 진짜 빈털터리로 왔거든요. 근데 와서 알게 된 거예요. 여름 학기를 내가 엑스턴십 프로그램을 하려면 내가 등록금을 또 내야 되는구나.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점당 180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엑스턴십 코스는 최소 3학점짜리예요. 그러면은 180 곱하기 3 하면 한 54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거를 추가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생각하고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갑자기 외국에 왔는데 나 아직 은행 계좌도 제대로 개설 안 되어 있고 한국에 있는 은행이랑은 그것도 소통하는 것도 힘든데 갑자기 500만 원을 내가 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되게 당황스러운 일 중에 하나예요. 또 중요한 건 그래요. 그러면 내가 540을 낼 테니까 여기서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아시죠? 아르바이트 안 되는 거. 네, 그래서 이건 진짜 현실이더라고요. 오시기 전에 여름 학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 추가 비용도 계산하고 오시면 진짜 심리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저는 오기 전에 그래요. 그러면
난 여름방학에 인턴한다는 얘기는 들었었으니까 인턴하면 내가 돈을 벌겠지. 그거 가지고 중간중간에 돈 드는 거 내가 쓰면 되지 않을까? 와, 너무 천진난만하게 왔어요. 근데 일단 정부기관이랑 비영리단체에서 뽑는 인턴 자리는 대부분이 언페이드예요. 그리고 근데 프라이빗 러펌에서 하는 것은 페이드와 언페이드가 있는데 1학년의 경우는 우리가 뭐 비중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언페이드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늘 언제나 탑14 얘기는 제가 모릅니다. 거기서 뭐 좋은 로펌에 들어가서 돈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굉장히 작은 규모의 로펌은 1학년 인턴에게 페이를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언페이드라고 생각하고 오셨을 때는 인턴으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이 없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엑스턴십 코스를 통해서 내가 인턴을 하려면 그 인턴을 하려는 단체, 기관, 회사, 로펌, 뭐 정부기관 아니면은 비영리 단체, 어찌됐든 내가 인턴을 하려는 곳이 학교에서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이거 또 몰라서 세 번째 시련이 여기서 찾아옵니다. 일단은 학교에서 오랜 시간 이제 연결을 주고받았던 로펌이나 정부기관 아니면 비영리 단체랑은 이미 다 이렇게 승인 절차를 끝낸 상태라서 학교 엑스턴십 사이트 리스트 가시면 거기에 우리 학교에서 승인해준 단체들 로펌의 그 이력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 리스트에 있는 로펌은 그냥 거기서 인턴 한다고 하면 학교에서 승인 그냥 바로 어셉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프라이빗 로펌은 그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일하고 싶은 곳이 이 리스트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엑스턴십 코스로 인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 내가 오퍼를 받은 로펌에 가서 슈퍼바이저 어터니에게 말을 해야겠죠. 나 지금 엑스턴십 코스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학교에 그거 승인 신청 좀 해주면 안 되겠는가? 그거 이제 회사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회사의 보스나 아니면 슈퍼바이저가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그건 오케이 해요. 그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니라서. 근데 또 문제는 거기에 그 요건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승인을 내어주는 엑스턴십 사이트의 기준. 저는 근데 그것도 몰라가지고 제가 일을 하려고 했던 로펌이 정말 작은 로펌이었거든요. 변호사가 2명이었고 그 다음에 스태프가 좀 더 있었어요. 소송 관련하는 게 아니라 중재 관련했기 때문에 변호사는 2, 그 다음에 이렇게 상담가나 아니면 뭐 그런 스태프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 미니멈 변호사 수가 3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승인을 못 받게 됐어요. 저의 세 번째 시련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또 인턴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도 꼭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OPT예요. OPT는 옵셔널 프랙티컬 트레이닝인데요. 이거는 미국 내에 있는 동안에 12개월 쓸 수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다른 전공은 뭐 3년까지 주는 전공이 있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로스쿨 기준이기 때문에 로스쿨은 이제 총 기간이 12개월이에요. 이걸 끊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총 이어서 1년으로 쓸 수도 있어요. 자, OPT는 학교에서 승인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민국에서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그래서 일단 시일이 3개월에서 5개월까지 걸린다고 해요. 뭐 더 빠를 수도 있겠지만 보통적으로는 그렇게 3달에서 5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학교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fee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400불이에요. 그래서 한번 신청하실 때 400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이거를 중간중간 짧게 2, 3개월씩 쓰지 않고 졸업 후 1년을 풀로 쓸 때 이 OPT를 신청하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뭔가 이렇게 CPT를 못 받게 되었을 때도 OPT를 받을 수가 없었답니다. 다음에는 또 이제 제가 겪었었던 그런 실패담을 잔뜩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